물론 이 세 가지 중에 한 두 가지만 잘 갖추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 가지 이 출판 시장에서의 수요와 이제 독자들의 어떤 욕구와 맞아떨어지면 굉장한 대박이 나죠. 최근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에 감동이 있는 책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교양적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들어있고요. 테마를 다루는 방법이 매우 흥미진진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양, 재미 두 가지만으로도 사람들의 저스티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욕구, 되게 이제 사람들은 자기한테 희소하게 느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대 상황 속에서 독자들이 조금 직관적으로 정의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이 그런 궁금증에 물꼬를 틔워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못 느끼던 욕구를 자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어서 물론 다른 마케팅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독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책이었다고 보고요. 거기는 교양과 재미라는 두 가지 요소가 비교적 확실한 형태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근자에 돌풍을 일으킨다는 장하준 교수 23가지 이야기인가요? 그 경우도 감동이 있는 책은 아니죠. 감동이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양과 또는 지적인 이제 재미, 그러니까 이 통설 또는 다수 의견 또는 기득권층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통용시키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는 소주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인 재미를 주는 것이 있죠. 이런 요소를 가진 책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 부분 민족주의 감정이 강하죠. 특히 이제 국제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정서적 직관적으로 보면 국제무역을 둘러싼 경쟁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다투는 것과 비슷한 착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피억압 민족으로서 이 과거를 가진 나라 경우에는 지금 수출입액이 GDP 규모보다 더 큰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상국가로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이 현실과는 정반대로 그 자유로운 국제무역에 저항하는 정서 또는 심리, 관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또는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혹시 그것과 관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그 자유무역의 이점을 역설하는 지배적 관념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일정한 지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이야기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얘기를 다 했네. 이제 그 뒤에 제가 거꾸로 있는 세계사 이후에 2년마다 그 책을 냈던 것 같은데요. 실패한 책도 있고 좀 괜찮았던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에 광주민중항쟁 다큐멘터리 1980이라고 해서 그거는 제가 써본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그 국회 광주특위에서 발굴한 모든 자료, 검토했던 모든 공문서, 관련 기록, 증언 이런 것들 1990년도까지 이제 우리가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날짜에 따라서 광주민중항쟁의 프리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그 뒷이야기까지 이제 공식적인 사료를 토대로 해서 정리했던 역사책인데 이거는 무슨 교양, 재미, 감동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냥 좀 정통적인 그런 르포타주 혹은 보고서의 기법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했던 책이고 제가 이제 대표 집필을 했던 책이었고요. 그 책은 감히 재미라든가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92년도에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분야 책을 이때는 제가 13년 반 만에 대학을 막 졸업했지만 경제학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던 시절인데 용감하게 그때 대들었는데요. 이제 조금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인문사회 분야의 교양서가 갖춰야 될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3가지라는 전제 위에서 이제 책을 어떻게 기획할 거냐, 어떤 책을 만들려고 생각을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끔 지금도 이메일로
이제 출판 기획을 했다고 이제 이걸 좀 집필해 주지 않겠냐 이런 의뢰를 왕왕 받습니다. 제가 출판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근데 대개 보면 별로 흥미가 안 가는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기획 자체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제 필자의 욕구하고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식 소매상이긴 해도 이제 내면에서 어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넘쳐서 나올 때 비로소 이제 이렇게 갈래를 다치고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데, 이렇게 기획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책들은 내적인 욕구가 이제 안 느껴지는 거죠. 쓰려면 쓰긴 하겠지만 자료를 찾아서. 사람들이 책을 쓸 때 누가 책을 쓰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면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꾹꾹 차서 흘러나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얘기에 부합하는 기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여행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딱 맞아떨어지면 그 시점에서 독자들에게 굉장히 환영받는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판 기획이라 하면 결국은 필자,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 내면적인 욕구 때문에 쓰는 것이고, 기획자는 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뭘 원할까.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 얘기를,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을, 필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기획은 되게 성공하는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자의 경제학이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을 쓸 때, 이제 92년도에 쓸 때, 결국은 이제 출판 기획자도 그렇고 글 쓰는 사람도 그렇고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출발점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좋은 질문을 찾지 못해서 이제 책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을 쓸 때 제가 가졌던 질문은 경제학은 객관적인 과학일까? 그런 의문 때문에요. 경제학은 자연과학처럼 가치 중립적인 학문일까? 이제 경제학도로서 품었던 의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인 대답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책을 기획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그리고 한 꼭지씩 이렇게 구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더 확실히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를 옹호하는 경제학을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경제학을 하게 될까? 이런 질문이 그 다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찾다 보니까 사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학설사를 쓰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자료를 검토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사람의 문제로 결국 옮겨가게 되어서 이 책이 나중에 나올 때는 경제학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물론 학설사나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만 경제 이론보다는 그 사람의 생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이론적인 경향 또는 철학적 경향을 가지게 했던 어떤 객관적인 또는 주관적인 삶의 경험, 객관적인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건드리게 되는 그런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초의 기획과는 많이 좀 다른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기획이 바뀌는 거는 한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추구하다 보면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기획이 좀 변질되면서 추가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식의 기획으로 번져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나중에 만들어낼 때까지 모두가 다 이것이 제 스스로 던졌던 질문에서 시작된 책이었다. 편집자들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의문, 이런 것들을 정확한 형태의 질문으로 만들어내고,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갖춘 사람을 찾아서 세부 기획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제가 필자로서 어떤 이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느끼는